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땅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개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 지 15개월이 지나도록 땅은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레고랜드 투자 설명회. 2012년 사업 시행사인 LL개발이 설립된 뒤 사실상 처음 열린 공개 투자 설명회였습니다. 당시 LL개발 대표는 자금이 부족해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적인 문제겠지만은 우리 회사에서도 투자자를 한 사람만 상대를 해갖고 그 사람만 너무 믿고 있었던 게 아닌게나. 이때부터 강원도는 사업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땅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면 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 1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팔린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멀린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면 땅이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바람일 뿐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매각용 부지를 내놓은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는 비판입니다. 이 땅값을 책정할 때 갚아야 될 빚하고 땅에 면적하고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제 평당 34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40만 원의 유원지주에 들어와서 이 땅을 구입할 사람들은 없는 거죠. 강원도는 감정가에 따라 땅을 팔 계획이지만 현재 감정가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멀린이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져 땅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며 부지 매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땅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강원도의 바람이 이번에는 이루어질지, 이번에도 땅 매각에 실패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해 과수 화상병으로 낭패를 봤던 평창의 사과 재배 농가들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방제에 각별한 노력을 쏟고 있는데요. 평창군에서 공급한 약재가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일부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해 과수의 구제역으로 알려진 화상병은 작년 6월 도내에서는 평창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 발생지 반경 100m를 모두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작년 10헥타르의 사과밭이 사라진 평창군은 올해 3차례에 걸쳐 농가에 화상병 약재를 공급하고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번째 약재를 방제한 일부 농가에서 잎이 오그라들고 나무의 생장이 억제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약을 치고 나니까 이렇게 오그라져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저게 뭐야 내가 이렇게 피봐도 벌거지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온 나무가 다 이래지면 여기 죽어요 잎이. 해당 약재를 살포한 평창 지역 150여 개 사과 재배 농가 가운데 약 10%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군에서 공급한 약재를 믿고 사용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안 치면은 발병이 됐을 경우에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 문자까지 보내면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칠 수도 없고 군에서 나눠준 건데 우리가 더 이상 뭐. 평창군은 농가 의견에 따라 약재를 선정했고 해당 약재가 칼슘 성분이 많아 생장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는 다른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저거 많이 칩니다. 억제제로. 근데 그 주산지 시군 과수 담당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거 쳐도 수대가 떨어진 거면 그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평창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생육 부진의 원인을 찾고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고랭지 감자 재배지에 감자 역병이 예보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강릉시 왕산면과 평창군 대관령면 등 도내 고랭지 감자 재배지에 오는 23일부터 오는 29일 사이에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발생 초기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전염 속도가 빠른 감자 역병은 서늘한 온도와 상대 습도 80% 이상의 조건에서 발생하며 올해 대관령 지역은 작년과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철도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속초 역사 위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속초 시민 백인 원탁 토론회에서 속초 역사 위치 재검토 공론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강릉역 지하로 연결되는 외곽 지역 지상에 철도 교각이 성벽처럼 길게 늘어섰습니다. KTX 강릉선을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해 영동선으로 연결하는 삼각선이 건설된 구간은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속초 구간도 KTX 강릉선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미시령 지하 구간을 빠져나와 교량과 터널을 통과해야 속초역사 예정지에 도착합니다. 동서고속철도는 소얏들 일대에서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과 교차합니다. 속초시는 미시령 터널에서 속초 역사까지 지하로 건설하거나 역사 위치를 북쪽으로 약간 옮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속초 시민 백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 최적지예요.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한다는데 굳이 이걸 고성 쪽으로 가자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초 역사 위치를 변경하면 예정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존 도시가 이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가도로로 간다는데 그러면은 더구나 조망도 안 좋고 반쪽이 돼가지고 절대 안 되죠. 속초시는 미래 발전과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까지 감안해 역사 위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춘천에서는 하루 220여 톤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들 쓰레기는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 처리 용량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재수 춘천시장과 함께 쓰레기 수거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동틀 무렵 춘천 강원대학교 인근 주택가입니다. 밤에 버려진 쓰레기가 골목 한쪽에 가득 쌓였습니다. 살펴보니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한 봉투에 뒤죽박죽 섞여 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그냥 버렸습니다. 50m쯤 내려가자 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박스에 페트병에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까지 온갖 쓰레기가 분리 배출되지 않은 채 버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침대 매트까지 몰래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다 버린 곳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까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워낙 난장판으로 버려져 있어 청소업체 직원들은 분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청소차에 그대로 싣습니다. 깨진 거라든가 가시라든가 요지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잡잖아요. 그냥 찔려요. 장갑이 그냥 통과하니까.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는 그대로 수거장에서 태워집니다. 춘천에서 하루 동안 태워지는 쓰레기 양은 170톤 안팎.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 소각장 처리 용량은 한계까지 치달았습니다. 게다가 당초 2040년까지 쓸 계획이었던 쓰레기 매립장도 앞으로 9년 뒤인 2028년이면 포화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태워지거나 묻히는 쓰레기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해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골라내고 주택가에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 물질이 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워지고 있는 물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좀 봤어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더 늘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고 쓰레기 배출량이 대책 없이 늘어난다며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470원인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양양군의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면서 주민들의 여가 활용과 외출 군장병 유치에도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이 정선 고안읍에는 오는 26일, 고성군에는 내년 1월에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칸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상영됩니다. 영화관이 없던 양양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어 이젠 최신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 웰컴센터 3, 4층에 마련된 작은 영화관은 57석과 37석의 2개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저렴한 시설로 저희 영화관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 있겠고요. 최신의 영사시설과 음향시설로 품질 좋은 영화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람료는 일반 영화 기준으로 어른이 6,000원이고 군장병과 청소년 노인은 1,000원이 할인됩니다. 최신 개봉 영화를 보기 위해 강릉이나 속초로 나가야 했던 불편이 없어져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기동력이나 모든 면이 따라야 되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그런데 마침 그 양양을 위해서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외출 군장병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장병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속초나 강릉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됨으로써 폐광 지역인 정선 고안읍에는 오는 26일 좌석 113석을 갖춘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고 최북단 고성군에도 내년 1월쯤 작은 영화관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 투자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을 받은 첫 영주권 취득자가 나왔습니다. 영주권 취득자는 2014년 알펜시아 홀리데이 인 호텔에 5억여 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한 중국인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5명의 영주권 취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가 고시한 특정 지역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체류 이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제주에서 첫 시행된 이후 2011년 알펜시아 리조트에도 적용됐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활약을 펼친 강원FC 이광현 선수의 데뷔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전 골키퍼를 맡아 준우승에 기여한 이광현 선수는 올해 강원FC에 입단해 아직 데뷔 경기는 치르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광현 선수는 오는 23일 춘천에서 열리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 선수 명단에는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선발 출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장착하지 않고 야간 주행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모두 23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1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전거 주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장착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원 1주년을 맞는 10대 도의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올해 2차 질의를 진행합니다. 2019년도 제2차 강원도정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등 총 10명이 질문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1일차 도정 질문은 농업 예산 증액과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해운 항만 업무 통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2차 혁신도시 유치 대응 전략과 강원 인삼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새학년 준비기간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직원과 학부모 2,6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학년 준비기간 정책 추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이 74.7%, 보통은 18.3%, 부정 7%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세부 정책으로는 2월 1일 인사발령 발표에 대해 긍정이 78.6%를 차지했으며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도 긍정 답변이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구는 내년부터 9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선 2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 단위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로 주민들이 직접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원 동해안의 자전거길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망상 해변에서 옥계역까지 3.8km 구간의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이 마무리돼 고성군 통일전망대부터 삼척 고포마을까지 242km의 자전거길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강원 동해안 자전거길에는 12곳의 국토종주 인증센터가 설치돼 있고 스탬프 날인이나 자전거 행복 나눔 앱 인증을 통해 종주 인증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군별 가축분뇨 배출 시설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퇴비 생산 지도 점검 635 농가 가운데 악취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 실시합니다. 또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축사 안에 많이 보관하거나 축사 주변과 농경지 등에 쌓아놓거나 방치한 행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액비 유통업체와 공동 자원화 시설은 원료 적재 보관시설 상태와 미신고 농경지의 액비 살포 행위 등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남자 축구 대표팀의 활약으로 축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육군 2군단 장병들과 축구와 족구 대결을 갖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군 2군단은 다음 달 1일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이천수와 설기현, 유상철과 송종국 등으로 구성된 지구방위대 FC와 축구와 족구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이후 팬사인회와 상품권 배부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횡성 계란이 홍콩과 대만으로 수출될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홍콩과 대만 유통업체 대표들을 만나 횡성 계란 가격 협정을 하고 빠르면 8월쯤에 홍콩과 대만으로 계란을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통업체를 통해 쇠고기를 취급하는 해외 업체들과도 손을 잡고 횡성 한우 수출길 확대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계란 가격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다음 달 4일 호반체육관에서 열려 7일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겨루기와 경연, 띠별 겨루기 등 3개 종목이 펼쳐지며 60개국에서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5일부터 닷새 동안 춘천시청 종강역 간이 무대에서는 2군단 시범단의 태권도 공연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관내로 이주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도시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의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살면서 농업을 하지 않는 비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천군은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관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복지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올해 복지 예산 가운데 54%인 244억 원을 노인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공동생활 사업과 노인 질환 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제군은 경로당 물품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7배가량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경로당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이 장마철 이전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합니다. 화천군은 지역 내 경로당 주변 공원 32곳과 잔디밭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 지역 곳곳에 산재한 축사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연무 소독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